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길,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왠지 모르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퇴근 후에 약속이 자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고도 일부러 답장을 미루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 여러분의 연봉, 행복도, 심지어 수명까지도 가장 가까이 지내는 단 5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50년 전부터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인간관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버핏이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의 핵심, 비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신뢰의 방정식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 하나로 버핏은 수십 년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워런 버핏. 그의 성공 비결은 놀랍게도 현명한 인간관계 관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중심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장 인간관계의 황금률, 5명의 법칙. 이제 본격적으로 버핏의 인간관계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5명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년간 진행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교수팀은 12,067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성공률, 연봉 수준, 건강 상태, 행복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었죠. 모든 지표가 그들이 가장 자주 교류하는 5명의 평균값과 거의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즐기는 친구 5명과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더니 6개월 후 자연스럽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독서를 거의 하지 않던 직장인이 독서, 토론 모임에 들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면서 1년 후에는 월 평균 2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연봉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참가자들의 67%가 2년 내에 연봉 상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정직하고, 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묻어났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확률, 연봉 수준, 심지어 행복도까지도 가장 가까이 지내는 5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미 50년 전부터 이 원칙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변의 5명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직성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다면 이 핵심 5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핵심 5명을 선택해야 할까요? 버핏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1점,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직업적 성공이나 재테크만을 떠올리시는데 버핏이 말하는 성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버핏의 절친한 친구인 빌 게이츠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공유했죠. 버핏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기술의 미래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건설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단순히 잘했어가 아닌 여기는 좋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버핏의 오랜 파트너 찰리 멍거가 대표적입니다. 멍거는 버핏의 투자 결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버핏이 USA에 투자하려 했을 때 멍거는 항공업계의 특성상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결과적으로 이 조언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셋째, 함께 있으면 배움이 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대화 후에는 항상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 멤버였던 시절 정기적으로 젊은 프로그래머들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기술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후에 애플과 아마존 주식 투자의 밑거름이 되었죠. 2점. 나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일치입니다. 버핏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오래 함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50년이 넘도록 같은 경영진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가치관의 일치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일치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비슷한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 버핏은 성공한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6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고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서 $3짜리 아침을 먹었죠. 그는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둘째, 서로의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원칙 중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90년대 후반 닷컴 열풍이 불 때 많은 사람들이 버핏에게 인터넷 기업 투자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오히려 그의 원칙을 지지했죠. 결과적으로 버핏은 닷컴 버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윤리적 기준이 비슷한 사람. 1991년 솔로몬 브라더스 스캔들 당시의 일화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버핏은 임시 CEO로 취임한 직후 우리는 1센트의 이익을 위해 이론스의 평판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원칙에 깊이 공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내용도 이어서 확장하여 작성하겠습니다. 3점.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대화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각자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문제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제두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두장 신뢰관리의 핵심, 감정 계좌의 법칙. 리더십의 대가 스티븐 코비는 신뢰의 감정 계좌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워런 버핏은 이를 완벽하게 실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감정 계좌란 무엇일까요? 이는 마치 은행 계좌처럼 작동합니다. 긍정적 행동은 입금이 됩니다. 부정적 행동은 출금이 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관계도 위험해집니다. 버핏이 실천한 감정 계좌 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점.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기. 버핏은 신뢰는 1초 만에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이 바로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버핏은 50년 넘게 오랫동안 거래해온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가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시간 약속입니다. 1분의 지각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 말은 반드시 실천하기,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반드시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것,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반드시 연락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신뢰가 됩니다.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면 반드시 미리 연락하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버핏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조언합니다. 2점. 친절을 베풀되 기록하지 않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진심으로, 계산적인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대방은 그 계산적인 의도를 금방 알아챕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 나중에 이 은혜를 갚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돕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준 것을 잊고 받은 것을 기억하기. 버핏은 내가 준 것은 물에 흘려보내고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라고 말했습니다. 제3장 현명한 관계 정리. 정리의 법칙.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버핏은 인생은 너라고 말하는 것들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1점. 에너지 흡혈귀와의 관계. 에너지 흡혈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기는 사람. 대화가 끝나면 항상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문제나 불만만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공유하되 해결은 미루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움은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점. 신뢰 파괴자와의 관계.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작은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버핏은 남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도 험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제4장 관계의 황금률. 투자의 법칙. 버핏은 인간관계도 투자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점. 장기적 관점으로 보기.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기. 당장의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 투자하기.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연락,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2점. 분산 투자의 원칙.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기. 한 분야의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너무 멀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5장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이제 이 모든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점. 매일 실천할 것. 감사한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기.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약속 시간 철저히 지키기. 작은 신뢰가 큰 신뢰를 만듭니다. 2점. 매주 실천할 것. 중요한 관계와 만남 갖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기. 네트워크를 확장하되 질적인 면을 중시하세요. 마무리.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뢰는 돈보다 귀중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현명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